2023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그곳에는 엄마계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었어. 그녀의 좌우명은 단 하나. 내 아이는 세계로 간다. 느낌이 와요. 이미 뭔가 보통은 아니야. 그녀의 이름은 최지선 씨. 출산 전부터 언어가 곧 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려 10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해. 그래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응애가 아니라 봉주르, 헬로, 곤니찌야, 알로였을 정도래. 애가 태어나자마자 환영 인사를 다국어로요? 그래, 지선 씨의 하루 루틴은 철저했어. 매일 오전 8시 영어, 9시 중국어, 10시 이탈리아어, 점심시간에는 라틴어로 이유식 먹이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스와힐리어로 동요 불러주기. 잠깐만요. 라틴어요? 그거 교황님도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잖아요. 맞아. 하지만 지선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 언어는 죽었지만 내 아이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 씨의 행동을 우연히 본 아동언어 전문가 박철민 교수는 충격에 휩싸였어.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지. 지금 이대로라면 아이는 10개국어는커녕 한국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말이 쏟아지는데 다 외계어잖아요. 맞아. 실제로 아이는 돌이 지나도록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선 씨는 그 원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 보여줄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네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14개월이면요, 150단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진짜 느리구나. 네네. 저희 아이는 아직 한마디도 안 해요. 아빠는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만 음. 밖에 나가도 들리는 건 다 한국말이야. 얘가 이제 원에 가도 다 한국말로 가르쳐.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아빠가 영어를 쓰는 것이 꼭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한국어가 이렇게 완전히 잘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들려주는 거는 이제 순서로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한국의 유명한 아동정신과 전문의 오은영이 한 말이야. 이 발언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건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보여줄게.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 당연히 신생한테 외국어를 노출시키면 언어 발달이 지연되겠죠. 뭐 딱히 근거는 없는데 두 언어를 동시에 노출되면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혼혈 아기들 보면은 영어랑 한국어 이제 막 섞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것 같고 나중에 갔을 때 한 언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지연될 것 같아요. 결국엔 완전히 이제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신생아한테 외국어 노출시켜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요즘은 오히려 일부러 영어를 들려주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외국어를 노출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걸요? 어쩌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신생아한테 외국어 노출이요? 전 잘 모르겠네요. 뭔가 혼란이 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사람들의 반응 진짜 다양하지? 진짜네. 의견이 완전 제각각이네. 이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여줄게. 저희는 사람들이 신생아에게 외국어를 노출시키면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자녀의 의무를 묻는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총 62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는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모국어를 아직 익히지 못한 신생아를 외국어에 노출시키면 신생아의 언어 발달에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6%가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는 아직 언어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만을 먼저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43.5%의 사람들은 아이의 언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 습득 과정 중 특정 시기까지는 외국어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혼란이 오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디어와 뉴스,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본인의 자녀를 처음 제2 언어에 노출시킨 시기가 12개월 이상에서 만 5세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미래에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만 5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처음으로 제2 언어에 노출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질문으로 1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어떤 방식의 언어 노출이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미디어 노출, 소리내어 책 읽어주기, 이민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신생아에게 외국어 노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애기들은 두 언어를 구분조차 못할걸? 근데 사실은 외국어 노출이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 뭐? 말도 안 돼. 내가 뉴스 하나 보여줄게. 종단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어, 영어, 이중언어 아동 1029명을 추적한 결과 언어장애 발병률이 단일 언어 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 와, 그러면 정말 외국어 노출이 언어 발달에 부정적이지 않은 거잖아. 정답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럼 아까 설명했던 사건 속에서 그 아이가 말을 못했던 건 너무 많은 언어를 들어서가 아니었네? 맞아. 사실 가나에는 신생아가 6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실제로 한 심리 언어학자가 가나의 다중언어 화자들을 연구했는데 신생아 시기에 들은 다양한 언어들이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엄마가 했던 행동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었네. 결론은 이거야. 신생아에게 외국어를 노출시키는 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는 것. 진짜 몰랐던 사실이다. 괜히 걱정했네. 어쩌면 외국어의 노출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보통 아기들은 생후 6개월 이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자주 듣는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렇지 않은 언어의 소리는 점점 구별하지 못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 언어 심리학자 파트리샤 쿨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했습니다. 다른 집단은 중국어를 전혀 접하지 못하게 했죠. 그 결과 중국어를 접한 아기들은 중국어의 소리를 훨씬 더 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언어를 접하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한 집단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했고 다른 집단은 TV나 녹음된 음성으로만 중국어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디어로만 중국어를 접한 아기들은 중국어를 아예 접하진 않은 아기들과 비교했을 때 언어 구별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언어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출이 아니라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2025년 현재 최지선 씨와 만 4세가 된 그녀의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들을 찾을 수 있었어. 이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10개 국어를 교육받은 바로 그 아이야. 많이 컸지? 최지선 씨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는 말을 아주 잘하게 되었다고 해. 우리는 최지선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안녕하세요. 꼬꼬무 PD 김선빈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이랑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피디님 잘 지냈죠? 아, 지선 씨의 후일담이 궁금해서 오랜만에 연락드렸어요. 그땐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셨죠? 정말 많았어요. 애가 헷갈릴 거다. 한국어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불안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외국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노출했느냐, 그거였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나요? 저는 TV랑 유튜브로 쉽게 국어를 자주 틀어줬어요. 애한테 말을 걸기보다는 그냥 흘려듣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다 미디어였잖아요. 결국 그게 원인이었어요. 전문가도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늦춘 건 외국어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일방향 노출이다 하고요. 그럼 지금은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네, 그걸 딱 끊고 나서부터 아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눈도 마주치고 말도 걸고 반응을 기다려주고 하니까 점점 말이 트이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어도 잘하고 듣기만 했던 외국어에도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영어 동요는 더 잘 따라 불러요. 그래서 결국 외국어 노출 자체는 괜찮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통해서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언어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언어에 노출된 경험이 귀를 열어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이가 소리 구분을 진짜 잘해요. 마지막으로 그 시절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무조건 많이 들려준다고 되는 건 아니야. 말은 같이 해야 돼. 그치만 너는 겁낼 필요는 없어. 아이는 결국 자기가 이해할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니까.